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공군이 처음으로 차세대 스텔스 F-35A를 출격한 연합 비행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미한 정상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합의한 가운데 이번 훈련을 통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지난 11일부터 한국 내 임무 공역에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포함한 연합 비행 훈련에 나섰습니다. 훈련에는 미국 공군의 F-35A와 F-16, 한국 공군의 F-35A와 F-15K, FK-16, FA-50 등 전력 30여 대가 참가했고 가상의 아군과 적군으로 나눠 공격 편대군, 긴급 항공차단과 같은 항공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국 측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F-35A가 한국 공군과 함께 훈련한 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말 이후 4년 7개월 만입니다. 또 한국의 F-35A가 도입된 후 양국 F-35A가 함께 참가하는 첫 연합훈련입니다. F-35A는 5세대 전투기 F-22 랩터와 함께 현존하는 세계 최강 성능의 스텔스 전투기로 다른 전투기 지원 없이도 적 레이더망을 피해 목표물을 선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탐지 추적하고 격파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막강한 전력이 언제든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군 자체도 F-35A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들이 같이 모여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다면은 북한의 방공망 제압은 물론 주요 시설 혹은 지휘부까지도 모두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이번 훈련을 북한의 도발에 따라 미군의 다양한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F-35는 사실 비행이라도 북한이 포착을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리에 이것을 공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F-35A 훈련은 지난 5월 미한 정상이 미군 전략 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고 합의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양국 군 당국이 후속 협의를 거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가 13일 서울에서 대량 살상 무기 WMD 대응위원회 CWMDC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에는 미국 국방부 리처드 존슨 핵 WMD 대응 부차관보와 김성민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양측 대표를 맡았고 양국 CWMD 방어와 대응 관련 주요 지휘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한 양측은 북한의 WMD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협력을 지속해서 발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양측은 WMD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증진하고 이와 관련해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 등 영내 지정학적 상황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고 있다고 전직 관리들이 진단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의 걸림돌인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양국의 전략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자는 12일 BOA에 지정학적 정세가 미한일 3국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중 경쟁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더불어 멈추지 않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미한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을 더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For Korea, I think that better bilateral relations with Japan and trilateralism gives President Yoon a stronger foundation for dealing with China.
And then for Japan, I think it's very important also for their China policy and their North Korea policy to be closely aligned with South Korea. And it's also good for Kishida in terms of distinguishing his foreign policy from Abe's.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미한일 3국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한국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3국 협력은 더욱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한일 3국 정상이 5년여 만에 회동하며 3국 공조 강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제임스 주말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이런 공조가 북한 정권의 위협 등에 맞서 미국이 고대했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e reason is that the belief is that we will be more effective working together than working separately. In particular, I would think there is a growing wariness about China. And because of that, there's a, I think, even stronger desire for the United States to work with like-minded partners such as Japan and Korea.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일반적으로 미국은 영내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간 더 많은 협력을 원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이런 동맹 관계에서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동맹 간 협력이 미국 중심으로 동맹과 협력하는 기존의 허브 앤 스포크, 즉 양자 동맹 체제를 벗어나 동맹 파트너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우선순위로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와 미사일 방어망 협력, 미국의 확장 억제, 3자 정보교환 협력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1991년 북한과 수교한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온 북한과 단교를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13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임시 점령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의 이른바 독립을 인정한 북한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하려는 시도이자 우크라이나 헌법과 유엔 헌장, 국제법의 기본 규범과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외교적 관계를 끊는다며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에서 러시아가 임시로 점령한 지역의 독립을 승인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상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외무상들에게 전날 편지를 보내 이들의 독립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데이빗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 사무총장이 14일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과 만나 북한 식량 문제 등을 논의하며 북한 비료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고 현 대북 제재들이 완화돼 WFP의 사업들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모든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조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식량 사정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인도적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WFP가 그동안 북한의 식량 사정 개선을 위해 열심히 일해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WFP 본부와 WFP 한국 사무소와도 계속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권 장관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진이 공개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인권단체들은 당시 한국 정부가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했고 서방 세계에 사는 탈북민들은 사진에서 강제 북송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몸서리쳤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 어민의 판문점 북송 전말이 사진으로 공개된 후 국제사회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권 개선을 위해 연간 3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 국제 앰너스티는 13일 VOA에 탈북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난민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이 규정한 이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국제 앰너스티는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도 이날 성명에서 문재인 전임 정부가 인권과 인류의 기본 원칙을 수치스럽게 무시했다며 강제 북송에 관여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물론 미국 의회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도 진상규명을 촉구한 가운데 서방 세계에 사는 탈북민들은 과거 강제 북송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그 모습이 포착됐잖아요, 카메라 안에. 이게 특히 북송을 경험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트라우마예요, 이 사진 자체가 지금. 안 끌려가겠다고 그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옛날에 제가 중국 광안에 안 끌려가겠다고 막 풀 뿌리든 나무 뿌리든 자꾸 발버둥 치는 모습이 확 떠올라가지고요.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하면서 북한 인권과 탈북민 문제를 홀대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트라우마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섰을 때부터 우려해서요. 우리 탈북민들이 정치적인 그런 구실로 인해서 도로 북한으로 보내진 거 이렇게 할까봐 상당히 우려한 게 아니에요. 전체 탈북민들 자체가 원래 실제로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인권단체와 탈북민들은 한 목소리로 국제법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며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